오늘 1월 12일 시황 한번 보시면 아직 증시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방금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녹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9시 15분경 코스피는 지금 1%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한 1.2% 정도 오르고 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이 상당히 양호하게 끝났는데 나스닥이 거의 1.4%, 다우랑 S&P는 한 1% 정도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스닥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어제 장난반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진짜 이 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딱 올라와 주긴 하네요. 다시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으려나 하는 느낌도 들고, 어제 미국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를 보시면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외로 페이스북이랑 아마존, 트위터, 애플 이런 IT 기업들도 상당히 괜찮았고, 금융주들은 좀 양호한 편이었고, 헬스케어도 나쁘지 않았고, 보시면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엑슨모빌이랑 쉐브론이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원유가 이제 어제 들어서 80불을 돌파했고 지금 81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카자흐스탄이나 리비아 이런 쪽에서 워낙 난리를 치다 보니까 조금 산유국에서 생산 차질로 이렇게 유가가 좀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산유국들 중에서 원래 하루당 4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는데 또 일부 국가들은 이 원유 생산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미 80불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특히나 어제 이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이나 쉐브론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섹터가 다 강했죠. 우리나라 정유 기업인 S오일은 지금 한 1.3%, 장 초반에는 많이 오르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번 어떻게 끝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지금 강한지를 보시면 전기 제품이랑 석유, 가스, 그리고 화학 쪽 이쪽이 강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인 석유, 가스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S오일이나 GS, SK디스커버리,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네요. 그치만 한번 끝나고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방송 엔터테인먼트랑 게임 쪽이랑 그리고 통신 장비 이쪽도 전체적으로 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락하는 쪽은 오늘은 조선이랑 건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한번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은 80불을 돌파했지만 과연 전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요거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지금 북반구에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그런 게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누그러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2월 말이나 3월 초 이때까지는 한번 계속 오를 수 있게 하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미국의 원유랑 가스 같은 유정의 총량을 나타내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이게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보시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800 정도까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유국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되고 이러면 계속해서 뭐 80불 돌파하고 90불 돌파하고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다시 연설을 하셨죠. 역시나 중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3월쯤에 이제 테이퍼링을 끝내고 그 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몇 차례 하고 올해 말쯤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난 5일쯤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늦을 수 있다는 거에 갑자기 증시가 반등을 했죠. 그치만 너무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22년 12월 말쯤 돼서야 이제 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사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가 물가 상승이랑 고용의 속도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매파적인 성향으로 돌아버릴 수 있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희가 염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지금 6%를 넘어서서 이제 7%를 바라보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좀 당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려 그러면 각종 경제지표 같은 것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 아마 오늘 저녁이랑 내일 밤이랑 내일 모레쯤에 점차적으로 뭐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발표되거든요. 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용진 부회장 관련돼서 요즘에 계속해서 SNS에 뭔가를 올리시는데, 언론의 자유 관련돼서는 조금 중소기업의 대표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SNS에 뭘 올리든 뭐 주주들이 침해를 받을 이유는 크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우리나라 총수이고 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오너가 이런 식으로 SNS에 자꾸 올리는 거는 조금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신세계 주가가 거의 한 7% 정도 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또 일부 언론이나 좀 일부 사람들은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좀 여당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좀 그런 식의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빠진 거는 신세계가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이 하는데 그쪽이 중국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시진핑 관련돼서도 이렇게 SNS에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주가 급락이 있었던 것 같고, 신세계가 그렇게 빠졌을 때 이마트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시에 올랐죠. 왜냐하면 이마트는 중국에서 이미 사업을 철수했고 지금 국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오히려 신세계보다는 이마트랑 조금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용진 부회장의 그런 SNS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마트가 떨어져야 되긴 하죠. 근데 이마트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올랐고, 다만 어제 좀 빠진 거는 이제 이마트나 스타벅스 관련돼서 불매운동을 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 정용진 부회장 관련돼서는 조금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 이런 데서는 좀 전문 경영인이었다 그러면 조금 물러날 일까지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오너 리스크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다행히도 지금 한 9시 40분쯤을 넘기고 있는데 코스피는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상황이 나쁘지 않네요. 오늘 미디어도 상황이 괜찮고 화학, 석유, 가스 아까 전에 봤듯이 또 괜찮고, 전기제품, 비철, 해운도 오늘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없어요. 건설이 좀 떨어지고 조선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거는 보이지 않네요. 카카오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오늘 들어서 한 3.26% 좀 오르는 모습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